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확인사항이 소유자나 임차인이냐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냐. 이 점유라는 건 가지고 있다, 아니면 거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게 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입일자가 언젠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또 확정일자는 받았는지, 배당 요구는 했는지 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이 물건이 특수물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근데 말소 기준 권리는 그게 뭐냐, 최선순위 권리자,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되거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 판단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말소 기준 이전 권리는 낙찰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수주의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돈을 줬어야 된다라고 하면 낙찰자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소 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한다, 소재주의라고 해요. 근데 소멸한다는 건 결국엔 내가 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아까 우리가 임차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증금을 만약에 말소 기준 이전에 임차인이 먼저 살았다, 그러면 그 보증금은 낙찰자가 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말소 기준 권리 이후다, 그럼 그 보증금을 나는 안 줘도 돼.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결국엔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그리고 경매 기입 등기, 담보가 등기 임차권이에요. 자, 그럼 임차인의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냐? 자,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가 있고, 이 전입세대 열람을 하는 건 우리가 그 경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현안조사서라는 거를 집행관님들이 가서 그 이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는 누구이고 보증금은 얼마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기재를 해주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상이라든지 좀 더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주민행정센터를 가요. 근데 가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데 뭐 경매 정보지를 제출하면 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하고 낙찰자 인수를 확인을 해야 돼요. 낙찰자 인수라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줘야 될 의무가 있냐 없냐 라는 걸 봐야 되는 거고, 임차인 보증금액, 확정일자, 배당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 요구 사항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항력이라는 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대항력은 인도, 그리고 전입신고. 인도는 내가 이 집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산 날, 그걸 인도를 했다고 해요. 그게 점유가 시작이다. 점유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내가 오늘 전입신고를 하면 지금 당장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날, 내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날짜가 다르다 그러면 늦은 날부터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대항력이라는 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고, 우리 같이 경매를 지금 하는 사람들은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보증금을 내가 줘야 되냐 안 줘도 돼야 되냐 안 줘도 되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형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입신고도 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되어 있고 배당 요구도 했어요.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돈은 없어요. 왜? 대항력을 갖췄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세입자고 임차인이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는 사람이고, 근데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받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보증금을 줘도 되지 않죠. 그리고 1번 제일 먼저 받는, 물론 여기에는 경매비용하고 세금 빼고 요 사람이 받는 돈이 1억은 다 받아가기 때문에 인수하는 금액은 없다. 그런데 좀 전에 그랬죠, 제가 세금, 경매비용을 빼고죠. 그리고 1번이야. 근데 이 사람보다 먼저 받아가는 것들이 경매비용이나 세금 등이 있어요. 근데 세금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배당금이 1억인데 1억을 못 받아. 7천만 원만 받아. 그럼 3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받았어. 근데 배당 요구하지 않았어. 이거는 100% 인수한다. 배당 요구를 안 했다. 배당 요구를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당 요구를 하면 내가 인수를 안 해도 돼.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럼 내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배당 요구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특수물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선순위 임차인, 임차인이 선순위야. 대항력을 갖췄어. 그럼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보증금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인지, 그리고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경매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안 하면 되죠. 그래서 특수물건에 해당하는지를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권리분석이라는 건 우리가 낙찰 후에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냐 안 생기냐잖아요. 자, 매각 부동산 일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무조건 소멸된다.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등등등은 우리가 인수를 한다. 다만 전세권은 왜 생기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설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배당 요구를 하면 없어진다. 이거 아까 유형 1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이게 뭐예요?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이 뭐냐면 말소기준 권리. 여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 유치권은 말소기준 권리하고 다 상관없이 낙찰자가 몰래는 변제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권리 분석은 끝났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 오늘 추천하는 책이에요. 제가 읽어본 책들 중에서는 그리고 가장 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앞부분에서 나온 설명들을 거의 이 책에서 보고한 거라고 보셔도 돼요. 저는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분이 마인드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추천하는 책이고 한번 앞부분을 꼭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도 훨씬 설명 더 좋고 하니까.